자, 오늘은 형이 판단을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할 거라고. 근데 해리케인이 지금 토트넘 팬들에게는 좀 몹쓸 짓을 했죠. 그렇지. 몹쓸 짓을 했죠.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적은 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뭐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맨시티도 그 돈을 맞춰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토트넘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선수 하면 대표적인 선수. 그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좋아한다. 하지만 것은 확실하다. 그럼 이 사람의 이 솔 캠벨의 얘기를 쭉 듣고 솔 캠벨 이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를 아마 이렇게 길게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은 저도 없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얘기를 찾으면서 그 디 애슬레틱의 도미닉 피필드라는 기자 칼럼을 찾아서 쭉 읽었는데 제가 모르던 사실도 있었어요. 아 진짜? 왜냐하면 이 이적이 제가 본격적으로 축구를 보긴 했지만 제가 0102 때부터 봤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이거는 몰랐는데 하는 일이 두 개가 있더라고. 그것까지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래서 일이 됐구나라는 얘기가 아구가 좀 더 맞춰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솔 캠벨이 가 아닌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형이 판단은 스토리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불가피한 상황. 있긴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이 이랬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 캠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들을 좀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적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1위 루이스 피그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팬들에게 배신감을 준 걸로 따지면 이게 1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적료도 발생을 안 했거든. 그렇지. FA니까. 피구는 그래도 이적료라도 나갔어. 그렇지. 바이아웃이 있었으니까. FA거든요. 그 돈으로 메시를 키웠죠. 그래, 그 우리가 라울 메시 창조, 라울 메시가 아니지. 그 피구 메시 창조소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필 1974년생 188인가 그래요. 근데 느낌상 190 넘는 느낌이죠. 더 커 보이죠. 그 다음에 몸무게는 91kg. 운동 능력이 뭐 동물적인 짐승처럼 움직이죠. 그 다음에 무패 우승 멤버였고 아스날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 절정의 기량을 가진 솔 캠벨이었고 토트넘에서 92, 93부터 0001 시즌까지 255경기를 뛰었습니다. 컵대회 포함하면 315경기를 뛰었고 그 다음에 0102 시즌을 앞두고 아스날로 이적한다. 그러니까 저는 솔 캠벨이 사실 아스날로 이적한 다음부터 봤어요, 축구를. 그 다음에 컵대회 포함해서 197경기에 출장해서 리그 2번 우승. 대단하네. 근데 그 전에 이 토트넘에 있을 때는 컵이 하나였거든. 그렇지. 리그컵 하나. 그러니까 이 선수도 하는 얘기 이따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나 축구적으로 발전하고 싶다가 주요 골자예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참 이 아저씨가 재밌는 게 0506 시즌 챔스 준우승이었거든요. 그때 캠벨이 이제 결승전에서 골을 넣었는데 홀연 FA로 이적합니다. FA로 포츠머스로 이적을 해요. 근데 그때도 대단한 게 벵거한테 그 얘기를 나 해외 리그 팀에서 뛰고 싶다. 벵거는 잡고 싶었는데 그래 그럼 해외로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포츠머스로 이적을 한 거야. 해외로 가겠다 그런 다음에 포츠머스로 간 거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야 어디 폼페이가 어디 무슨 저 이탈리아에 붙었냐 막 그랬거든. 아스날 팬들한테. 근데 이 선수가 특이한 게 커리어 내내 단 한 번도 이적료를 발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은 다 채우고 가긴 채우고 하네. FA 채우고 FA. 특이한 멘탈의 사나이예요. 네. 나중에 노츠 카운티 거쳐서 잠시 아스날에 있다가 11경기가 뛰었어. 그때 아스날에 잠깐 오기도 했었고 어쨌든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그 통수계 그랜드슬램 유스 출신 주장 그 다음에 라이벌인데 더비 라이벌인데 FA 이게 4관왕이거든요. 네. 요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록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자, 이 이적의 전말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에서 캠벨이 어땠는지를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적 직전에 캠벨과 토트넘의 상황은 어땠나, 그때 아스날의 상황은 어땠나, 그리고 이적 날 분위기는 어땠나,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겠습니다. 좋아요. 89년도 입단했습니다. 유스로. 그 다음에 92년도에 1군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토트넘 맨이에요. 완전 어릴 때부터 활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가받기를 잉글랜드 최고의 센터백이다. 이거는 유럽 무대에서도 탑 클래스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98, 99 시즌에 주장 한 장 달았습니다. 그때 리그컵에서 레스터컵 우승한 다음에 PFA 올해 팀에 다비드 지놀라라고 그 미친 왼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윙어랑 둘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트넘 성적을 생각을 하면 이 둘이 거기 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어마어마한 클래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93, 94 시즌부터 98, 99 시즌까지 성적 들어보세요. 토트넘 성적, 리그 성적 15위, 7위, 8위, 10위, 14위, 11위. 제일 잘한 게 7위야. 이러니까 그게 들어갔다는 그렇지. 것 자체도 굉장히 쾌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토트넘이랑은 아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축구를 봤는데 뭐 북런던 더비 막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밑에 있는 팀이랑 뭘 라이벌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건 맨유랑 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사실 북런던 라이벌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아니 내가 북런던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알겠냐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솔 캠벨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수비수 월드 레코드가 퍼디넌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솔 캠벨이 이정료를 발생시켰다면 퍼디넌드보다 높았을 것이다. 아. 그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네. 그때 얘기되던 솔 캠벨의 이정료가 2천만 파운드예요. 그때 당시로 320억이야. 근데 대단한 금액이지. 퍼디넌드 이정료가 280억이었으니까 더 높았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때 링크나던 클럽이 로마, 유벤투스, 인테르,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이랑 링크가 났습니다. 네. 솔 캠벨의 위상은 이 정도였다. 자, 이적할 때쯤 보면 계약 기간 2년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계약을 토트넘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토트넘이 약간 어지러웠대요. 왜 네. 어지러웠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구단주가 앨런 슈가라는 사람이었는데 앨런 슈가의 지분을 지금 토트넘의 구단주인 애닉그룹의 조 루이스가 사가려고 하는 타이밍 그리고 회장단도 다니엘 레비가 부회장으로 부임하려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토트넘은 약간 격동의 시기였던 거죠. 왜냐하면 헤드가 바뀌려고 하는 네. 거니까. 근데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 타이밍에 수뇌부가 바뀌어. 그러면 주축 선수를 잡아야 되잖아. 계약 기간 2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캠벨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있던 타이밍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캠벨은 혼자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였어. 막 10위권 팀인데 혼자 월클이라는 얘기 듣고 무슨 인테르니 로마니 그때 당시에 세리아의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유럽 무대에서도 캠벨을 주목할 수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인터뷰 캠벨 에이전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캠벨은 토트넘에 남고 싶어 한다. 근데 토트넘의 방향이랑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본인이 실력이 뛰어난데 본인도 그냥 우승하고 싶었겠지. 그렇지. 네, 그 얘기 아니야 이게. 그래 결국 그 얘기야. 토트넘이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고 해요. 근데 방금 한 얘기는 캠벨의 에이전트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했겠지. 그렇지. 네, 실제로 정말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몰랐던 아까 그 처음 들었던 얘기가 이 두 개예요. 토트넘이랑 캠벨이랑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이 두 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때는 축구를 안 볼 때라 몰랐어요.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98년 10월에 토트넘 대 더비 카운티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터널에서 난투극이 있었대. 선수들끼리 막 붙은 거야. 근데 그때 캠벨이 휘말렸어. 휘말린 상황에서 거기 시큐리티 중에 한 명인 렉스먼디라는 사람이 손가락이 부러졌대요. 근데 상해죄로 캠벨이 기소를 한 거야. 캠벨 때문에 나 이거 부러졌다. 그 상황이야. 근데 캠벨은 그때 당시에 상황이 그랬어요. 나 전혀 아니다. 무죄다. 라고 그랬는데 토트넘이 야 적당히 인정하고 합의하고 끝내자. 이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근데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로 끝났거든요. 근데 캠벨이 그때 와 안 도와줘? 야 이걸 이렇게 나를 보호를 안 해줘? 여기서 일단 삔또가 한번 상했대. 상할만 하지. 네. 야 나는 무죄인데 이거를 왜 대강 넘어가자 그래. 아니 솔직히 캠벨 입장에서 유죄라도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렇지. 아니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난 안 했는데 이러니까 캠벨이 여기서 한번 삔또가 상했다라고 그 기사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아까 구단주가 앨런 슈가라고 그랬잖아요. 데일리 메일에서 앨런 슈가에 대한 폭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대. 그게 뭐냐 하면 토트넘으로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이거 돈을 좀 딴 데다 쓰는 것 같다. 그런 어떤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그러니까 앨런 슈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야. 이거 사실도 아닌데 너 이거 이상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상황에 이 돈을 딴 데 쓰고자 한다는 기사의 내용이다 보니까 주급 같은 게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캠벨이 이렇게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주급이 존나 낮은 거야. 딴 선수에 비해서. 자기는 걔 월클인데 존나 낮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급이 13,500파운드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 기준으로 2천만 원. 연봉 11억. 이러면 K리그 탑 선수 정도 수준이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캠벨이 뭐야? 이런 같이? 네. 이런 상황이야. 근데 앨런 슈가가 나 돈을 딴 데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으니까 뭐 재판이 벌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캠벨한테 좀 나와달라. 캠벨이 안 나가.
이때부터 완전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 얘기를 저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면서 감정이 정말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야, 내가 볼 때 정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때 냉랭한 분위기에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면 캠벨은 토트넘이 날 보호해주지 않는다. 근데 축구적인 비전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렇지. 토트넘은 토트넘대로 아니 나 우리 자기를- 사정이 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겠네. 캠벨은 그런 느낌을 된다고 생각을 했겠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데 이때 앨런 슈가는 그런 생각을 했대. 이러다가 재계약 안 하면 어떡하지 이거.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FA 보스먼으로 선수가 걸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잉글랜드 축구 전반에 인지가 부족했대요.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슈가 구단주랑 이 데이비드 플레이트 단장 그 다음에 조지 그레엄 감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구단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캠벨이랑 에이전트랑 지금 얘기 꼬라지 보니까 FA로 나갈 것 같은데 니네 어떡할래? 그랬더니만 감독이랑 단장을 하는 얘기가 에이 뭔 소리야 회장님 그런 거 없어. 뉴스가 안 나가. 그게 그 룰은 있는데 안 나가. 이러니까 슈가는 좀 답답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으로 재계약을 하면 되잖아. 그렇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이렇게 끌다가 적당하게 자기네들한테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고 회장은 좀 걱정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하니까 재계약은 안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맨유랑 리즈가 토트넘한테 한 300억 정도 되는 오퍼를 한 것 같아 그때. 근데 구단이랑 단장이라는 사람이 캠벨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캠벨은 팔면 안 되지. 우리 선수인데 오퍼를 거절을 한 거야. 근데 이 구단주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은데 이 종료라도 남겨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도 캠벨을 가지고 약간 의견이 갈렸던 거지. 안 나간다. 얘 우리 선수인데 왜 그거를 오퍼를 받니 이렇게 이 월클 선수를. 근데 슈가 입장에서는 재계약은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쪽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난감한 상황인데 이때 캠벨은 지속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언론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구단에서 대우도 그냥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팀의 미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단은 슈가 구단주 측은 이거 이 새끼 그냥 나가야 되는 이거 나갈 것 같은데 재계약 안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라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저쪽은 안 나가 걱정하지 마 이런 분위기에서 토트넘 측이 약간 먼저 선빵을 칩니다. 캠벨이 우리랑 협상을 안 하려고 그랬다. 우리는 최고 대우의 재계약을 오퍼를 하고 있는데 협상을 안 하려고 그런다. 먼저 선빵을 치니까 캠벨 쪽도 가만히 안 있죠. 캠벨 쪽도 내 꿈 우승하는 거 토트넘에서 이루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토트넘에 선신을 하겠다. 다만 정해진 거 없고 선택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약간 항상 니주로 까는 거죠. 네. 선택은 열려 있고 그때로 실제로 오퍼 왔던 클럽이 레바민 인테르였고 레알이랑 바이언은 빠졌는데 바르셀로나랑 인테르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진짜로 오퍼가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오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하나 약속한다. 토트넘이랑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타 클럽이랑 교섭 안 한다. 근데 실제로 그건 지켰어요. 진짜로 교섭을 안 했어. 네네. 자, 이런 상황이고 계약 기간은 무조건 지킨다. 그러니까 교섭 같은 걸 중간에 먼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슈가가 이제 막 서로 간에 이런 언플이 있다 보니까 한번 슈가가 그런 적도 있었대요. 막 재계약 이런 거 나는 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라크룸에 찾아가가지고 야 캠벨 우리가 재계약 제시했는데 왜 너 안 했다고 그래요? 거짓말해. 그랬더니만 캠벨도 거기서 그 기사가 잘못 나갔네?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서로 캠벨도 약간 말도 바꾸고 이런 것 같고 당시 정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감정의 골이 깊고 인터뷰도 어느 쪽 한 방향에서 이루어지니까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분위기가 서로 안 좋았다. 네. 다 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로 좀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슈가 구단주가 인터뷰할 때 그것도 있대. 확 리저브에 갖다 박아버릴까 이 생각도 했었대. 그래가지고 완전 잉글랜드 쓰레기 한번 만들어?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이 정도 선수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토트넘 구단 상황이. 네. 자 이런 상황에 캠벨은 맨날 단장이랑 만나면 에이전트랑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누구 영입해요? 우리 우승해야 되잖아. 누구 영입해요? 맨날 물어보니까 누구 또 사오고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이거 나가리다. 캠벨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앨런 슈가가 애닉그룹한테 지분을 넘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레비가 부회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재계약 협상이 들어가야 되잖아. 분위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한번 근데 레비는
그때 그 기사를 보면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스타일이. 경향이 토트넘을 사랑하지만 금전적으로는 크게 지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요즘에야 돈을 좀 쓰고 있다지만. 그래서 캠벨한테 제시한 주급이 6만 파운드. 당시 원래 받고 있던 주급의 한 4.5배 정도 돼요. 그럼 많이 올리긴 했네. 많이 준 거잖아. 구단 최고 대우긴 해. 근데 이때 아스날이 제시한 그 주급이 14만 파운드야. 아 진짜?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인텔은 이거보다 더블을 불렀어. 아스날보다도 높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캠벨은 돈도 맞듯잖아. 맞다차는 정도가 아니네. 이게 왜냐면 2배를 더 친 거야. 왜냐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하니까 주지 뭐 그냥 주급으로 이 생각으로 지른 거고 캠벨은 이후에 나중에 주급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안 맞는 거니까 돈으로 봐도. 근데 항상 이 에이전트가 그건 붙입니다. 캠벨은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얘긴 계속 붙여.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가 중요했다. 그런 거겠지.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기보다 어느 정도만 맞춰주면 괜찮다. 그런 생각이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대단히 큰 돈을 바란 건 아니고 그냥 수준을 맞춰줬으면 됐었다. 근데 거기 미달이었다. 뭐 이런 그럴 수도 얘기를 있겠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캠벨은 지속적으로 나는 축구적으로 우승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붙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이거는 누가 봐도 캠벨이 나가는 그림이고. 근데 나는 지금 죽은 얘기 들어보니까 캠벨이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건 뒤에 들어보면 압니다. 나도 여기까지만 보면 캠벨이 주급 차이가 그렇게 나고 FA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아스날로 한 게 문제라는 거지. 자, 이 캠벨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를 팀 동료들도 좀 알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대요. 야, 감독, 그때 글렌 호들 감독이 새로 부임이 되니까 설득 좀 해봐봐. 그래갖고 글렌 호들이도 불렀대. 가족들 식사하는데 밥 먹고 뭐 했겠지. 그랬는데 그때 서로 얘기가 달라. 글렌 호들은 얘기가 잘 됐다고 그랬는데 캠벨 인터뷰 보면 분위기는 냉랭했다. 좀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푸는 스타일인가? 캠벨 나중에 인터뷰 보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 그래?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야. 아, 그래? 네, 이상해요. 네. 뭐 하여튼 이러니까 동료들도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5월 말 이제 계약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죠. 그때 토트넘이랑 최고 미팅. 이때 다니엘 레비와 토트넘 구단에서 제시한 거 구단 최고 수준 대우 해준다. 근데 거기에 옵션을 제시를 했대요. 뭐 우승 시 얼마, 모시 얼마. 그랬는데 캠벨이 이걸 보면서 아니 이렇게 영입을 해놓고서 우승 시 옵션을 달아놓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 안준마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 온 거야. 이거 안준마 아니야. 옵션만 덕지덕지 붙으면 뭐야? 가질 수가 없는데. 그래 아니 그럼 영입이라도 나한테 미래를 보여주든지. 캠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이러고 나니까 공식적으로 결렬. 그리고 기사가 캠벨 이제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합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PL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이적을 택했고 특히나 캠벨은 0102 시즌 끝난 다음에 팀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지 못하면 FA로 풀어달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그랬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그랬는데 캠벨 에이전트가 뭔 소리야, 우리 그거 얘기한 적 없어, 구라야. 그런 상황에 완전 진흙탕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간 거지. 거기에 캠벨이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내 인생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고 FA로 떠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나는 축구적으로 더 나아지길 바란다.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을 좀 길게 했던 거는 그래도 토트넘에 남아있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분위기는 토트넘 팬들도 캠벨을 지지했습니다. 야 고생했다. 나가서 우승 많이 해라. 그리고 동료들도 그래 이해한다.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리고 토트넘이 걱정했던 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딱 하나, 이적료를 못 챙겼네. 이거 하나뿐. 근데 여기서 간과한 게 있었죠. 더비 라이벌이 여기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아스날에 올 줄 몰랐지. 자, 그럼 여기서 아스날 상황으로 갑니다. 아스날은 이때 토니 아담스가 34살이었어. 이제 은퇴 직전이에요. 중앙 수비수가 필요해. 근데 벵거가 온 다음에 아스날이 맨유의 대항마로 떠올랐고 이미 더블도 한번 했어. 이거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채워야 되고 이제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캠벨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데려오면 좋은데. 그러면 완성인데. 토니 아담스 다음에 잉글랜드 센터백 솔 캠벨이면 끝인데. 근데 토트넘 유스 출신이 아스날로 오겠어? 오겠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쓱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비에이라가, 제가 그것 때문에 비에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찡찡거리고 있었어. 선수 영입해라. 선수 영입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 비전이 없냐. 레알 마드리드가 오퍼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솔 캠벨 데려오면 센터백 보강 FA 이적료 안 돼. 비에이라 캠벨 들어오면
조용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좀 이 오퍼를 때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스날 팬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스날의 바깥 축구 부분을 만든 건 벵거입니다. 근데 그 벵거를 만든 게 데이비드 데인입니다. 벵거를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땡겨온 것도 데이비드 데인이었거든요. 데이비드 데인이랑 벵거가 계획을 짜죠. 데려오자. 데려오자. 근데 솔 캠벨이 아주 예민한 성격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 만나자 그러니까 엄청 꺼려했대. 이거 안 된다. 어떻게 아스날을 만나냐. 처음에는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만 데이비드 데인이 부자일 거 아니야. 자기 집에 정원이 하나 있다. 런던 교외다. 새벽 1시에 와라. 그때부터 2주 동안 5번인가를 만났대. 새벽 1시. 다 사람 없는 동안에. 한 번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쳐 타고 들어오는 거야. 나 기자인가 그랬더니만 데이비드는 아들이었어. 근데 아들도 스무스하게 분위기 보고서 음료수 드실래요? 이러면서 음료수 주고 이런 분위기가 조용히 이제 밀실 회담을 계속 한 거지. 근데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거였대요. 그때 당시 벵거는 혁명가잖아. 그때 벵거는 혁명가였어요. 그러니까 벵거가 지금 너를 통해서 아스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비전, 벵거가 새로 디자인한 훈련 시설, 그 다음에 ben거가 새로 디자인한 어떤 식단. 봐라, 맨유를 꺾고 더블을 하지 않았냐. 여기가 진짜 비전 있는 팀이다. 그런 식으로 축구로 꼬셨고. 계속 꼬셨네. 너 데이비드, 오면 우승이다. 그렇지. 그리고 데이비드 데이는 자기 집으로 불렀잖아. 그 다음에 삼엄하게 기자들한테 안 걸리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만남 때는 ben거가 없이 둘만 만났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미래 계획은 어떠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 당시에 캠벨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했던 그 인터뷰를 보면 나는 아스날이 가족이라고 느껴졌다.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다. 이전에 토트넘에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 이거를 키스난 거를 아스날이 만져준 거지. 조심히 1시에 와서 우리 그래, 와인 한잔 조용히 하자. 조용히 얘기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아스날이 거기를 파고든 거야. 얘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캠벨은 부담스럽잖아요. 아스날로 이적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오퍼 왔던 거 아까 얘기드렸죠. 인테르랑 바르셀로나 있었잖아. 인테르가 실제로 밀란으로 데려가요, 캠벨을. 한 봐라. 그러면서 모라티 구단주 알죠? 서세원 닮은 사람. 옛날에 그 구단주. 데리고 댕기면서 야 존나 쩔지. 근데 그때 두 가지 실책이 있었는데 하나, 인테르가 리그 5위에서 챔스를 못 나갔어. 플러스 모라티가 입이 좀 싼 사람이니까 우리 캠벨 이적 다 됐다. 기세 때린 거야. 그래서 캠벨이 아니다. 야 좀. 그리고 바르셀로나 쪽엔 에이전트를 보냈어요. 누캄프 투어 한번 했어. 쭉 했어. 근데 그때 바르셀로나가 사실 암흑기였습니다. 겨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막 히바우드가 바이시클킥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그래. 심지어 그때 바르셀로나는 여기 기자가 얘기한 거에 따르면 지금 맨유, 맨시티 선수들이 받는 주급만큼으로 오퍼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오퍼를 한 것 같아. 주급으로 따지면 아스날이 인테르, 바르셀로나보다도 적어.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나는 우리는 축구적인 게 중요했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돈이었으면 오히려 이탈리아 바르셀로나로 갔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아스날 쪽으로 기운 상태.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적인데? 근데 그거죠. 선택에 대한 게 문제인 거지. 아스날 선택했다는 거? 그건 문제지. 왜냐면 이때까지 캠벨이 제가 마지막에 아스날이 그렇게 꼬시는데 자, 흔들릴 수밖에 없지. 2001년 7월 3일 아스날이 콜리 훈련장에서 기자들한테 기자회견한다. 와라. 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데이비드 시몬 백업 키퍼가 필요하니까 이적설 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이제 발표를 하려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그런 다음에 기자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어. 그랬는데 들어오는 게 데인, 벤거, 캠벨이야.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겠네. 뭐야? 다 이런 상황이야. 완전 뭐야 이게? 이런 상황으로 기자들이 벙찐 상태. 완전히 뭐야? 그때 처음으로 완전 비공개. 기사도 나온 적 없대요. 그냥 빡! 그러니까 역대급 통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역대급 충격이었겠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스날 선수들이 캠벨이 왜 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진짜 그런 얘기도 했대. 일상생활 하기 싫은가? 왜냐면 서로 분위기를 아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토트넘 선수단은 또 스페인에서 프리시즌 하고 있었대. 훈련 세션 끝난 다음에 호텔 하고 TV 키니까 솔 캠벨이 아스날 이적하다 나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거지. 보고서 그때도 토트넘 그 선수들이 그 얘기를 했대. 아니 떠날 건 알았는데 거기가 아스날이라고? 똑같이 얘기했대. 바깥에 마켓도 못 돌아다닐 텐데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야. 서로 걱정한 거지. 저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이니까. 이렇게 이적이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왜 역대급 통수냐고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입이. 자, 2000년 12월 캠벨
아스날과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 이게 문제야. 자, 그다음 2001년 초에 토트넘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7경기 중에 6경기 클린시트였대요. 기자가 물어봤어. 토트넘이 남을 건가요? I stay. 남는다고. 그리고 캠벨이 이적하기 얼마 전 인터뷰에서 난 토트넘의 영원한 주장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스날로 이적을 한 거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왜 말을 그렇게 해놓고 번지르게 통수를 하고 너무 세게 때린 거죠. 근데 이게 통수를 맞았다는 거, 뒤통수를 맞았다는 게 실질적으로 뒤통수를 맞았구나. 아예 뭐 이적 소리 솔솔 나왔던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빡 나가니까 그렇지. 3배 4배로 오지.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응원했던 팬들 가서 컵 따라 우승하고 더 넓은 데서 뛰어라라고 그랬는데 뭐 조용히 하고 있다가 나 주장이야 뭐 아스날을 안 가 그랬는데 빡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니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솔 캠벨이 아스날에서 잘했죠. 존나 잘했죠. 존나 잘했죠. 나는 솔 캠벨 이후에 아스날에 마음에 드는 센터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 정도로 했던 센터백은 1명도 없습니다. 뭐 메르테자커 무슨 코시엘 다 합쳐도 캠벨만큼 못해. 그래도 뭐 잘 살았으니까 런던에서. 칼이 날라왔대. 아 진짜? 집에 택배로 배달된 게 식칼 이런 거 같다잖아. 무섭긴 하겠다. 그래. 부들부들덜 저기 뭐야 이러고 난 다음에 화이트 하트레인 원정 갔을 때 물병도 맞았어. 아 진짜? 그럼 저 드스로이나러 가려고 했는데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제정신 아닌 거지. 캠벨은 제가 축구 선수로서 좋아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정신 나간 인간이긴 해요. 이때 본인이 그래도 해외 이적을 선택을 하든지 이적료도 안 안겨주고 갔잖아. 그렇지.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지. 무슨 뭐 주장이다 영원한 주장에 아스날로 안 간다 그래놓고서 딱 친 거니까 앞에 상황은 토트넘이랑 상처받은 건 내가 충분히 이걸 보니까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걸 아스날로 가는 건 이거는 네. 나는 근데 뭐 내는 알잖아. 좋아하는 팀이 없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너무 웃기긴 한데 캠벨이 아스날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 나도 좀 합당한 것 같아. 이유는 합당해 나는 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시에 아스날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왜냐하면 오자마자 또 더블했어요. 캠벨 오고 나서 그때 리그랑 FA컵 또 먹었거든.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 선택을 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쉬운 선택을 한 거지 본인한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팬들을 등지는 거라고는 아예 그러니까 그거 집중하다가 이거를 망각한 거죠. 이건 지금 근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토트넘 팬들이 아직도 캠벨한테 화나 있다는 거 아냐고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은 아직도 화나 있대?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정신은 아니야. 캠벨은 약간 욕을 사서 먹는 스타일이구나. 지지하기는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제가 선수로서 좋아했던 거지. 좀 정신에 문제가 있어. 이게 욕먹는 스타일이 있어? 있어요. 놈이긴 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솔 캠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네. 뭐 해리케인의 어떤 뒷이야기도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해리케인은 사실 맨시티로 이적한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랑 완전 다르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